먼저 가요. 예. 진호가 연희야, 시험을 다 치고 나니 기분이 어때? 글쎄, 뭐라고 할까? 진호가 가자. 시험을 다 치고도 어쩐지 조마조마하구나. 걱정 마. 너야 중학교 때부터 공부에선 첫 자리를 양보한 적이 없잖았니? 연희야, 응? 넌 벌써 졸업반인데 난 이제야 겨우 입학 시험을 쳤으니 언제면 널 따라잡게 될까? 그 대신 너한텐 내가 가지지 못한 귀중한 게 있잖아. 나한테? 응. 그게 뭔데? 교종에서도 체험할 수 없고 어디 가서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혁명적 군인 정신. 이엔. 연희야, 응? 우리 지금 어딜 가니? 따라오기나 해. 어때? 엄마나 곱다. 그래, 마음에 드는 걸로 하나 골라봐. 내가 뭐 볼 줄 아니? 어서. 여거. 화면 너무 이걸 네. 좀 주세요. 평양 코스모스 공장 제품인데 진주보석이 박힌 이 머리 빈침을 찾는 처녀들이 많답니다. 그래요. 네. 대학 입학 시험 기념이다. 왜? 입학 통지서를 받은 다음에 받고 싶어. 그렇게 하렴. 자요. 늦을 뻔했네. 진호가 합격자 명단이 공시되면 그날로 부대에 알려줄게. 연희야, 영림 산골에서 자란 우린 평양대학 가서 공부하는 게 꿈이었지. 그날이 멀지 않았어. 열차가 출발합니다. 예. 아니, 진호가 연희야, 기다려. 잘 가. 진호가 소식을 기다려. 연희야. 우리가 헤어진 지 얼마 안 있어. 나는 합격자 명단에서 그의 이름을 보았다. 그때의 기쁨이란. 나는 서둘러 진옥에게 소식을 전했다. 그런데 이제나 저제나 기다려도 진옥이는 오지 않았다. 타격대 제복이 참 멋있지? 응. 우리 정말 타격대원이지? 그렇지 않고? 중아, 어때? 저 배낭도. 꽃나무 배낭. 여기 세목장이 어디 있습니까? 저기에요. 꽃나무에는 내가 물을 줬어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발전소 건설장까지는 80리 길인데 오늘 밤은 여관에서 쉬고 내일 올라가세요. 괜찮아요. 연희야, 난 흥봉청년발전소 건설 돌격대원이 되었어. 평양에서 내가 기다린다는 걸 모르는 건 아니지만 나에겐 꼭 이 길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연이 있단다. 세우시오! 자, 이런 이놈이 돌아 아직도 메우지 않았어. 당연히 깨지진 않았군요.
운전칸에 타오. 난 다 왔습니다. 타오다니. 건설장까지는 한참 가야 하는데. 예, 여기서 볼 일이 좀 있어서 에, 잘 타고 왔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자, 저기 벼랑까지만 좀 에? 함께. 자, 조심 조심. 자, 하나, 둘. 네 참. 일하는 번떼들이 굴러먹었구만. 덜격대니 도로보스를 맡았으면 제때 수리해야지. 자들이 견디겠어? 옷구제 페인더랑 같지도 않은데. 저기 잔속들을 모아놨는데 함께 도로를 수리합시다. 해도 좀 오는데. 이동우 비리가 참 좋구만. 욕도 타지 않고. 예. 아니, 용길 보스를 맡은 동무가 아니었어? 이제는 내가 통지를 좀 비판해도 될까요? 언제 건설장의 물동량을 나르는 도로가 저지경이 되도록 뭘 하고 있었습니까? 덜격대원이라면 자기가 맡은 일이 아니래도 응당 책임을 느껴야지요. 물론 느껴야지. 그런데 난 말이오, 방금 덜격대 입대해서 올라오는 길이오. 그럼 우린 처지가 같군요. 그럼 동무도? 예. 아니, 이게 철쭉은 나무가 아니오. 예. 언제 건설장이 심으려고. 저, 내가 안고 가지. 제가 안고 갑니다. 우리 신입대원들도 보내주십시오. 정동지, 우리 신입대원들도 중심강도 정주당에 보내주십시오. 아, 신입대원들이라고 구대원들과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예. 기세들은 좋았어. 아주 좋았어. 그런데 동무들 중에 취선을 한번 해볼 용기가 있는 동무가 있으면 앞으로 나오시오. 이자 방금 취사원이라고 했습니까? 그래가지고도 뭐 중심 강토 전투장에 보내달라? 틀렸어. 우리가 뭐 취소원이라자고 덜격대원 주랍니까? 취사원을 하는 것하고 중심강도 전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 동무들은 지금 제 낯이나 낼 수 있는 자리만 찾으면서 취사원 같은 건 눈에 차지 않는다는 거지. 똑똑이도 써. 어디에 세워놔도 자기를 묵묵히 바칠 줄 아는 사람만이 모래 한 줌, 쏙비례 한 줌이라도 섞여서는 안 될 중심 강토 전투장에 당당히 설 자격이 있단 말이오. 차렷! 참모장군지, 중대는 지금 신입대원 정치사업 중에 있습니다. 일중대장 우영보! 휴다시오. 알았습니다. 혀! 새로운 대대장 동료. 그렇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많이 도와주십시오. 제가 뭐... 신대원들 중에 덜격대로 올라오면서 용길 한가운데 펴진 도랑에 장속을 돕고 도를 말끔히 수리한 동무가 있다. 그런 동무가 있단 말입니까? 숱한 차들이 거기서 올리는 세멘트가 적은 양이 아니었다고 운수대대에서 높이 평가해달라고 제기해 왔어. 누구요? 이런 동무야말로 중심 강토 전투장에 당당히 설 자격이 있어. 동무가? 저도 하면서 그 도랑을 봤는데 그냥 스쳐 지났습니다. 참, 취향이, 우리도 구도랑을 봤는데 왜 무심히 지나쳤을까? 글쎄. 신입대원 나진옥! 오, 동무가 그 주인공이요? 아닙니다. 그런데 왜 나왔어? 방금 전에 중대장 동지가 한 말이 저의 양심을 찔렀습니다. 저를 취사원으로 받아주십시오. 그렇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뭐요? 신입대원들을 중심강도 전투장에 보내주십시오. 아마 다른 동무들도 저와 같은 심정일 겁니다. 자기 취사원이 되고 우리를 전투장에 보내주다니. 글쎄 말이야. 좋았어. 야, 건설장의 새벽이 좋다.
정심아, 예. 이 철쭉권 나무를 그 먼 흥봉발전소 건설장까지 꽤 가져갈 수 있겠니? 걱정 마세요, 오빠. 이 꽃이 어떤 꽃인데. 윤희야, 난 취사원이 되었단다. 장철구 상업대학 학원반 입학생이 덜격대에서 취사원이나 한다고 웃겠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스스로 자진한 거야. 아니, 이건 뭐야? 부시물 창고에 구댕이는 왜 봤어? 여기다 남새를 조장하자고? 에이구, 어림도 없어. 아예 머스기지는 마찬가지야. 냉동 창고를 만들자고 그래요. 뭘? 아니, 냉동 창고라니? 야, 시원한 얼음보숭이나 실컷 먹었으면 좋겠다. 덜격대에 와서도 얼음보숭이를 찾는 걸 보니 만수는 아직 거울리개구나. 뭐예요? 한시 동지가 얼음 버시기 소리 하니까 나도 막 못 견디겠어요. 아이고 참. 동무들, 시원한 냉국이 와요. 냉국이다! 냉국이 어디? 아바이 드십시오. 굉장히 시원하구나. 자요. 오, 이빨이야. 이거 정말 시원한데? 야, 이거. 우리 중대에 냉동 창고가 생겼습니다. 냉동 창고라니. 진옥동과 글쎄 부시물 창고 한가운데다가 구덩이를 파놓고 군에 내려가서 얼음 판대들을 가져다가 벽기와 함께 묻어놓으니 그야말로 기딱 막힌 자연 냉장고가 됐단 말입니다. 이젠 중대 남서도장 문제는 완전히 풀렸습니다. 좋구만. 완전히 군대식이야. 예. 자, 동무들! 오늘 객 150%는 문제없다. 50%는 우리 진혁 동지가 내요. 맞지요? 대장 동지, 우리 지룡상차장에 용량을 더 보호해 주십시오. 우는 소린 그만하고 어떻게 하나 지금 있는 용량을 가지고 공사 속도를 무조건 보장하. 알겠어? 알았습니다. 사무장님, 그 아무래도 진흙 상차장의 노력을 더 보충해야겠어. 알겠습니다. 책임서 안녕하십니까? 수고하더라. 참모장 동무도 있구만. 예. 대장 동무, 장철구 평양상업대학에서 사람을 찾는다면서? 예. 대학에선 지금껏 수소문하다가 구동무가 우리 돌격대에 와 있다는 걸 알았답니다. 그러니 대학 입학 통지서를 품에 간수하고 있으면서도 돌격대복을 입었단 말이지. 그렇습니다. 이름이 뭐요? 일대대 사료 입대한 제대군인 라진옥 동무입니다. 진호. 예. 청춘 시절을 조국보에 바친 제대군인이야 누구보다 공부할 자격이 있지. 대학에 보냅시다. 알았습니다. 참, 대장 동무, 세멘트가 해결됐어. 예? 고맙습니다, 책임서 동지. 군에 벌려놓은 건설 대상들이 한두 개도 아닌데. 뭐니 해도 전기가 기본이야. 아이, 곱다. 안녕히 가세요. 예. 판면 동무, 네. 이걸 좀 주세요. 빠끈요? 예. 아, 저를 어떡해.
소녀병사 동무와 함께하지 않았댔나요? 그때 인상이 강해서. 그래요. 몰입인침을 사려온 걸 보니 그 병사 동무가 대학에 입학한 게지요. 아직 대학에서 연락이 갔으니 인춤 올라올 거예요. 나는 교복을 입은 진옥이가 제대군인의 보폭으로 대학군회를 힘차게 걸어가는 모습을 그려보느라니 마음이 절로 즐거워졌다. 내가 강의실에서 공부할 때 그는 조국을 지켜 전호가에 서 있었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그의 선생이 되어주고 싶었다. 진옥제 대군인 동지하고 좀 친해볼까 했는데 대학으로 떠난단 말이지. 경아야, 아마 나 같으면 입학통지서를 받자마자 대학으로 훌라라고 버렸을 거야. 그게 바로 제대군인하고 우리 책상 물림들하고 차이점이야. 난 그 언니를 따라다니면서라도 거군인 정신을 배우고 싶었는데 참 아쉽게 됐어. 용돈 아주머니, 식길 가져왔어요. 거기다 놔라. 예. 제대군인 언닌 어디 갔나요? 떠나기 전에 신입서대원들 모포랑 백포랑 백일씨랑 빨아주겠다고 강가로 나갔다. 저렇게 많은 빨래를. 언니. 가자. 취사장이 없어요. 없어? 자, 아봐. 진옥이 송별 식사를 하는 것 같아. 기다리다 말해주자. 어서 들어. 아바이, 송이로 알고 많이들 드세요. 진옥도무가 덕역대복을 입고 땀을 흘린 날은 며칠밖에 안 되지만 원제 건설장에 바친 그 마음은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고 고무가 됐어. 동무가 심은 철쭉은 우리가 대신해서 잘 키워주겠어. 자, 식사들 합시다. 그 철쭉꽃나무는 여기 흥봉원제 건설장이 그토록 서고 싶어 했던 한 처녀제대병사가 남기고 간 겁니다. 전 달리는 자동차 족자무에서 그 여병사와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난 대학 입학 통지서를 받고 평양으로 가요. 난 제대돼서 흥봉발전소 건설장에 탄원에 가는 길이에요. 흥봉이라면 함남도 함주가 고향이에요? 아니에요. 거기서 군사복무를 했어요. 철쭉이군요. 오빠가 복무하는 전령에서 또 가지고 와요. 전령에서요? 예. 눈보라치는 이른 새벽 전령을 찾으셨던 경례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단잠에 든 병사들이 깨어날세라 기상시간이 될 때까지 병실 밖에서 기다려주신 가슴 뜨거운 사연을 알고 있겠지요? 알고 있어요. 이 철쭉이 바로 장군님 서 계신 그 자리에 피어났던 꽃나무예요. 그래요? 예. 불 꺼진 거리들과 숨죽은 공장들을 뒤에 두고 전령을 넘으셔야 했던 장군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난 장군님 가시는 전손길에 피었던 이 철쭉을 완공된 흥봉발전소 온제후에 더 활짝 피게 하고 싶어요. 우리를 태운 차가 고산 수정천 다리를 지날 때였습니다. 간밤에 폭우로 불어난 강물에 한 소녀애가 빠져 물살을 따라 떠내려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내가 차를 세우라고 소리치는 사이 그는 벌써 다리 위에서 사풍치는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소녀애는 구원되었지만 그 처녀 제대병사는 끝내 철쭉꽃나무가 들어있는 배낭만 제 곁에 남겨둔 채 전 그의 이름도 모릅니다. 그는 남을 위해서는 생명을 바치고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 아직 이 건설장에
놓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이 원재를 떠난다면 그의 짧은 생은 끝난 것으로 될 겁니다. 저를 여기 흥봉원재 건설장에 남도록 해주십시오. 대대장 동지. 지대군인 강종침. 그러니 기어이 돌격대원이 되겠다는 거지. 그래요. 비록 군복은 벗어도 나의 복무 시절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종침아, 너의 생을 잊자고 대학으로 가던 한조 병사가 여기 원재건설장에 섰구나. 철쭉꽃나무야, 넌 아버지 장군님을 만나 배웠지. 난 아직 뵙지 못했어. 그러니까 일대 대장은 진옥동을 대학으로 보내지 말자는 거요? 누가 만일 대장 동지더러 이 돌격대를 떠나라고 한다면 떠날 수 있겠습니까? 뭐요? 일대 대장! 대학에선 지금 제대병사를 꼭 공부시키겠다고 자리까지 비워놓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오. 그래 동문, 진옥동물 놓고 제 동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어? 장미소 동지. 안 써. 물론 진옥동매의 빈자리는 누구든 대신해 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고향도 아닌 여기 건설장의 지대변향을 푼 그의 마음만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대장 동지, 난 진옥동물 신입대원소대 소대장으로 임명했으면 합니다. 책임서 동지, 진옥동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흥봉돌격대는 종민덕무처럼 빨간 영장을 달고 병사 시절을 거쳐온 제대군인들도 있지만 대다수가 연령도 직업도 생활 경리도 과기한 사람들로 조직됐어. 하지만 모두가 제 나름의 사연을 안고 이 건설장으로 달려왔지. 그 마음 하나하나를 들여다볼 줄 알고 빛내어줄 줄 아는 게 진짜 백이 지휘관이 아니겠어. 응? 예.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 대장동무 들어가 보. 예. 정민이 우리 좀 걷자고. 생활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게 그 밑바탕에 깔려있지. 그러니 희생된 한 여병사를 대신해서 두 제대군인이 원재건설장에 섰구만. 남들처럼 고운 옷을 떨쳐 입고 유보들을 거닐 나이에 군복을 입은 것도 모자라서 대학 입학 통지서까지 감추고 돌격대복을 입는다는 게 말이 쉽지. 누구나 선뜻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책임있어 동지. 원재가 완공될 때까지 제가 군조병사의 오빠라는 걸 비밀에 붙여주십시오. 왜? 여병사의 모습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진옥동의 마음을 그대로 지켜주고 싶습니다. 동무들, 새소대장에 온다. 소대 나란히 서려 언들어 엇 소대장 동지, 신입대원 소대는 소대장 동지를 맞이하기 하여 동행하였습니다. 소대장 원철범 쉬어 타시오. 알았습니다. 쉬어. 서대장 넘어. 중대장 동지. 예. 대대장 동지의 지시대로 제시가바이를 동문의 소대에 배소시키기로 했어. 예. 동무들, 제시가바이는 함흥, 흥남, 검독, 대eng을 비롯한 건설장들에서 위훈으로 한생을 바친 아바이요. 아말! 중대장 동지. 많이 배워주십시오. 동무들, 우리 소대에 제시가 바이와 같은 분이 있다는 건 큰 자랑이에요. 예! 지금 중심 강토 전투장에선 진흙이 딸려 원재 속도가 하강선을 긋고 있는데 질통전을 벌이고 있는 대대들에선 벌써 지친 게 아니오? 안쏘.
대장 동지, 우린 이 누님을 다해서 뛰고 있습니다. 우리 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굴착인 녹대 중에 2대나 주저앉았으니. 대장 동지, 우리가 이 천년 수림 속의 배낭을 풀고 맨손으로 온 땅에다가 첫 삽을 박을 때를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중대한 너무 지금이야 처음 시작할 때하고는 조건이 다르지 않소. 사실 말이지, 지금 언제가 높아지면서 진흙 전하는 거리가 3배나 늘어났는데 인원은 9인원이지. 그래, 이걸 기계가 대신하지 않으면 누가 대신하겠어? 대대장 동지, 일대 대장은 할 말이 없어? 일대 대장이야 우리가 날라다 주는 탄약을 가지고 쏘아대면 그만인데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대장 동지, 방금 우리 대대 한 처녀 소대장 도무가 이런 굴적질 보내봤습니다. 대대장 동지, 질통부대하고 우리 진흙다짐 전투부대하고 배비 변경하자는 걸 제기합니다. 아니, 배비 변경을 한다? 굴착기가 없으면 진흙을 보장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나약분자들이 정신이 번쩍 들게 본때를 보입시다. 일대 대장 동무, 얼마나 담이 커서 우리에게 번때를 보이겠다는 거요? 그 처녀 소대장 얼굴 좀 보기요. 못 보일 것도 없지. 진흙 소대장 동무. 예. 초동부가? 전 그저 무슨 일에서나 자신의 힘으로 하겠다는 입장과 태도만 가지면 지혜도 나오고 용기도 생기게 된다는 걸 말하고 싶었습니다. 동무들, 들었어? 우리가 정신력만 발동하면 불가능이란 없단 말이오. 대장 동지, 우리 신입대원 소대가 굴착기를 대신해서 진흙 상차를 해보겠습니다. 사람의 힘이 더 큰가, 기계의 힘이 더 큰가 직접 보여주겠습니다. 굴착기가 시간당 진흙을 몇 차나 퍼담는지 알거나 그래? 시간당 7차나 퍼담는 걸 알게 뭐요? 대장 동지, 난 진흙동미 결심을 지지합니다. 좋았어. 내일 신입대원 소대가 1시간 동안에 진흙을 몇 차나 퍼담는지 직접 눈으로 보기요. 대대장 동지, 여기서 진흙을 상차해가지고는 승산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 파먹지 않은 저기 뒷등성에 가보겨. 여기가 마침할 것 같습니다. 서대장 동지, 여기 위를 깊숙이 판다고 우리가 굴착기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한다는 구대원들도 굴착기하고는 결합을 엄두도 내지 못하는데 우리가 서대장 동지랑 먼저 기분에 말려 괜히 망신당하는 거 아닙니까? 저렇게 자신 없어하는 대원들을 데리고 내일 도대체 몇 차나 퍼담을 수 있겠어? 소대장 동무, 이제라도 굿즈난 구대원들로 바꾸는 게 어떻소? 순대장 동지, 이왕 나오셨던 김에 신심이라도 좀 뜯어 주십시오. 아니, 신심이라는 게 뭐 이런 밤참인가 하오? 내가 그거 준다고 신입대원들한테서 내일 아침 기적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가 말이오. 동무들, 이 밤 우리가 흘리는 땀방울이 216만 5천 입방이나 되는 방대한 온재를 쌓는데 보탬이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216만 5천 입방이면 자. 중량차는 몇 초나 될까요? 글쎄, 10톤짜리 측량차를 아예 우리나라 삼촌리에 녹줄로 쫙 세울 수 있대요. 그거 그렇게 많아요? 진짜요. 잘하는구나. 자, 정아, 9만 원 토량을 우리 돌격대임으로 쌓고 있단 말입니까? 네요. 벌써 절반이나 넘게 쌓지 않았나요? 이야. 경화, 넌 이 연재가 완공되면 우리 군이 어떤 덕을 보게 되는지 아니? 첫째, 근안에 모든 집집마다에서 존기로 밥도 해먹고 또 방안도 덮이고 불박은 창가에선 행복의 웃음소리 흘러넘친다. 둘째, 맛도 못 차요. 먹는물 문제가 완전히 풀린다. 셋째, 함주 백리벌에는 관계수 흘러넘치고 강하천도 정리되어 쇠 피해를 모르고 산다. 그러니 강성대국의 내일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구만. 갑자기 성수건하고 힘이 뻗친다. 서대장 언니, 웬일인지 이제 막 굴착기도 무섭지 않다는 자신심이 생겨요. 경아, 그 자신심이 어떻게 생기는 줄 알아? 그건 우리가 청춘들이기 때문이야. 맞아. 장군님 따라 광안행군도 승리적으로 이겨낸 선군시대의 청춘. 동무들, 바로 그거예요. 자, 지금쯤 다들 지쳐서 쓰러진 줄 알았더니 사기들이 났구만. 지치다니요? 이제부터 시작인데. 자,
자, 동무들 와닥닥에 제낍시다. 운전수 동무, 굴착기만 고장나지 않았어도 본때를 보이는 건데. 그러게 말입니다. 7분에 한 차씩 포담는 굴착기를 대신한다? 신입대원 소대가 상차장을 왜 여기 뒤뚱성에다 종인지 모르겠습니다. 소장 동무 있겠어. 대장 동지, 상차 준비 끝났습니다. 하나, 둘, 셋. 이거 기딱 막힌 상차장이로구만. 이거 언제 이런 걸 다 만들어놨어 이거? 아, 미리 후까지 다 묻혀놓고. 지금 신입대원 소대가 땀깨나 빼겠는걸? 괜히 큰 소리 쳐가지고. 동무들! 기적이 일어났어! 지금 신입대원 소대가 6분에 한 차씩 진흙을 퍼붓고 있어! 예상 바뀐걸? 대단합니다. 아, 지대군이 소대장이 다르구만. 한 시간 동안에 신입대원 소대가 굴착기보다 2차나 앞섰어. 신입대원 소대가 덜겁게 기준 처리가 됐구만. 동무들! 대장이 장군님! 신입대원 소대가 우리 돌격대 기준 소대가 됐어! 야, 우리 소대가 홍범 돌격대 기준 소대가 되었다. 진흙 소장 동무가 인간의 정신력에는 한계가 없다는 걸 똑똑히 보여줬어. 전체 서대원들이 보여줬죠. 죽는 거향 들가에 피어난 꽃으로 우리들은 꽃다발 욕지 않아라. 어렵고 힘든 곳에 남 먼저 달려가며 위훈으로 육군다발 조금 앞에 가리리. 전생 속에 일도손 우리의 창조물은 조국 앞에 드리는 청춘의 꽃다발. 장군님 결심씨를 내 나라 강성대도 우리들이 앞장에서 대문 열어가리라. 야, 제시가 벌써 준비로구만요. 대흥광산 확장 건설장에서. 야, 멋있는데. 검덕강화 변압기업소 송당장에서. 야, 제시가 봐, 일장 보라. 구축장 7. 야, 이건 어려운 쪽만 몇 개야? 하나, 둘, 셋. 아, 사기들이 났고. 아바이. 이윤장 다바이가 탄 거죠? 남의 사진첩은 왜 꺼내가지고? 야, 아바이 좀 보자요. 아바이, 우리는 언제 이렇게 많은 훈장을 탈 수 있을까요? 예. 이 훈장보다 더 값 있는 게 뭔지 아나? 마음속에 묻고있는 양심이야. 부사대장 동지, 오늘 우리가 상찬 진흙을 언제 있어 몽땅 걷어내야 한대요. 뭐요? 진흙을 다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상찬 진흙 속에 속비료 성분이 많이 섞였다나요. 그래서 그 진흙을 가지고서는 중심강토의 강도를 포장할 수 없대요.
경아, 그건 무슨 올빠진 소리야? 아, 우린 지금까지 파먹던 저 진흙산의 뒷둥성이 쪽만 팠는데. 말이야. 시공가에서 하는 말이 같은 진흙산이라고 해도 석비의 성분이 서로 각약이 포함될 수 있다는 거요. 눈에 띄지도 않는 석비의 성분이 많이 섞여 있는지 우리가 알고 그런 거야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야 나 자신도 몰랐지. 자, 와서 보고. 보. 숙비리가 많이 섞인 진흙은 강돌 보장 못하오. 대대장 동지, 지금 지휘부 석부판에 대문짝만하게 특보까지 나붙고 돌격대에 가는 곳마다 우리 신입대원 서대가 기존 서대로 됐다고 떠들썩하고 있는데 서대원들의 사기 문제도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강도가 좀 낮으면 내일 강도 높은 진흙을 다지면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같이 다지는 진흙 속에 한 번쯤 속비리 성분이 섞여져 있다고. 동무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올 줄은 몰랐구만. 이 기준점은 단순히 중심 강토의 강도나 재는 기준점이 아니라 언제에 묻거이는 우리 모두의 양심을 재는 기준점으로 돼야 하지 않겠소? 아니 저 어디 가십니까? 소대장을 만나서 주의부에 제기해야지. 우리가 기준소대로 될 수 없다고. 아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기술소대가 못 되다니요? 하긴 제시가 봐야 한테야. 오늘 같은 일 하나 좀 무효를 하는 거야 뭐. 아, 스탕 콘솔장 드레스 세운 이유만 해도 가슴 한가득 차고 넘치는데. 그러게 말이야. 아바이, 난 오늘처럼 사람들한테 막 도발 뚫려보긴 정말 처음이에요. 온제건설장에서 굴착기와 당당히 맞섰댔다는 자랑을 한생 추억으로 간직하고 싶어요. 아바이. 10가지 자랑보다 더 큰 게 뭔 줄 아니?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한 가지 후회야. 내 임자들에게 꼭 할 말이 있네. 10년 전 kum사 조수지에서 완공된 원제에 동공이 생겨 물이 새는 사고가 발생했네. 진흙 속에 박힌 얼음 조각 때문이었지. 그때 거기서 시공을 맡았던 난 진흙 속에 얼음 복회가 섞인 것을 뻔히 보면서도 속도에만 눈이 오도 그걸 그냥 다지게 했네. 그 얼음 조각이 아직도 이 가슴에 박혀 녹질 않고 있는데 자네들은 오늘날 또다시 진흙 속에 석비리를 섞어 놓고도 돌격대의 기준소대라고 말할 수 있는가 말이네. 진옥이 기계 만능주의자들을 아예 콱 눌러놨다면서? 언니, 난 서대장 자격이 없어요. 왜? 언제 무엇을 묻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내가. 진옥이 청년용운도로 군술에 참가했던 나어린 처녀 돌격대원 얘기 하나 해줄까? 무슨 얘긴데요? 나흘 동안이나 현장을 떠나지 못한 서대가 빗속에서 마대전을 벌이고 있었단다. 지칠 대로 지친 처녀는 훅마대를 쥐고 그저 발길이 가는 대로 가기만 했지. 한참 만에야 정신을 차리고 오던 길을 되돌아 현장에 가보니 서대는 이미 병실로 들어가 버린 뒤였어. 처녀는 훅마대를 아무 데나 쏟아버리고 따뜻한 병실로 들어가 얼어든 몸을 녹이고 싶었단다. 비는 계속 오지. 뭐 그런 마대 속의 흙물이 뼛속까지 스며드는데. 하지만 생각과는 달리 자꾸만 발길은 서대가 맡은 구간으로 향하는 게 아니겠어. 정해진 작업 구간에 훅마대를 썩고 나서야 처녀는 비로소 깨달았단다. 이 하루도 자기는 그 누구도 보지 않는 곳에서 장군님 맡겨주신 도로에 자기의 깨끗한 양심을 묻었다고. 언니, 방금 말한 그 나어린 돌격대원 처녀가 바로 언니지요? 철쭉꽃 병사동무, 동무 곁에 나란히 서자면 난 아직
멀고 멀었어요. 홍사부 원동지 창철구 상업대학에서 실습 나온 동무들입니다. 그래요? 몇 학년이에요? 1학년입니다. 실습을 착실히 해봐요. 예. 진옥이도 대학생이 되었으면 저들 속에서 웃고 떠들며 나와 기쁨을 나누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째서 진옥인 자기에게 차려진 아스팔트 길을 외면하고 스스로 험한 길을 선택한 것일까? 난 그가 언젠가는 꼭 후회할 것만 같은 불안이 갈마들었다. 대장동지, 일대지상 동과 도착했습니다. 대장동지, 기상예보에 의하면 내년에 보기 드문 큰 장마가 한 달이나 앞당겨 들이닥친다고.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장마 전에 이 굴을 관통시켜 원재를 위협하는 강물을 돌려야 해요. 알았습니다. 지휘관 동무들, 장마 속에서도 순간도 공사를 중단하지 않자면 원재의 숨길이나 같은 도로가 사태에 묻히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해요. 일대지장, 예. 시급히 벌목소대를 모아서 사태막용 벌목 전투를 처지게 하겠소. 대대에서 믿음직한 구대원들로 골목서들 편성하시오. 전투는 3일간이요. 진옥동문의 소대에 맡기겠습니다. 원목을 베고 나라는 것은 진흙을 상차하는 일과는 대비도 안 돼요. 벌목 경험도 없는 신입대원 소대가 그 일을 꽤 해낼 수 있겠소. 신입대원 소대는 이번에 진흙 상차 전투를 통해서 우리가 다지는 언제 0.001%라도 흐린 마음이 섞여서는 안 된다는 귀중한 체험을 쌓았습니다. 그 마음이면 제 날짜의 원목 전투를 기어이 해낼 겁니다. 자, 손을 잡자. 소대장 동지. 예. 소대장 동지 내 우리하고 함께 합니까? 글쎄, 어젯밤에 날복은 새벽 6시에 꼭 출발하라는 지시밖에 준 게 없는데. 아침에 후방물자를 타가지고 오느라니 좀 늦어지겠지. 그래요? 자, 여기가 우리가 체벌할 벌목구역이란 말이죠? 그래. 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창호 동지, 이게 무슨 표식일까요? 정말? 동무들 여기 표식이 있어. 여기도 있습니다. 아바이, 이건 누가 나무들을 골라가면서 펴치놨구만요. 동무들, 잣나무와 가래나무들은 다 빼놓고 소나무만 벼라고 펴쳐놨구만. 예,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아이 체벌죄 군술령님지를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이 숲을 가꾼 산림보호원의 심정이야 어디 그런가? 우릴 보고 제발 표시한 나무들만 골라가면서 베어달라고 부탁하는 거겠지. 아니, 여기서 누가 밤을 샌 것 같아요. 정말? 제시가 봐. 산림보원 동지가 이 숱한 나무들을 표시하느라 밤을 샌 것 같습니다. 저기 산림보호 동지가 아닙니까? 우리 산림보호원 동무한테 가서 고맙다는 인사라도 하자고. 아니, 서대장 동지예요. 서대장 동지! 서대장 동지! 형아, 수양이, 알겠습니다. 동무들 왔군요. 예. 여기 있는 게 산림보호원인 줄 알았더니 진옥소대장이었구만. 그런데 저 혼자 훌쩍 오는 법이 어디 있어? 참. 소대장 동지, 소대원들과 같이 오면 안 됩니까? 예. 그래서 지휘관이 아니겠어. 어? 책임수 동지! 아니 이거 책임이수 동지까지 체벌죄 어떻게? 나요. 난 여기에 농민휴양소와 요양소를 지을 명당 자리를 봐두자고 왔지요. 그리고 진호 소대장은 어젯밤 강을 예들어서 언제까지 가야 하는 35일이나 되는 길을 단축해서 통나무를 베는 쪽쪽 때를 못 띄울 기발한 작상을 생각해냈습니다. 소대장 동지, 그런데 여기 강물은 흐르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 그래서 매생이로 때를 끄자는 거예요. 그러면 너력과 기름도 절약하고 날짜도 하루는 앞당길 수 있어요. 이야, 작전안을 세밀하게 세웠구만요. 승패는 지휘관에게 달려있다더니. 제시가발. 아니, 대대장 동지. 야, 안녕하십니까? 예, 소대는 뭐라고 했습니까? 원터장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야, 이거 빗발이 점점 더 굵어진다. 자, 윤정수 동지. 이보게 돌격대원, 이제라도 돌아서지 않겠소? 날이 더 어두워지면 이 빛 속에 한 치 앞도 안 보일 텐데. 가뜩이나 전조등이 시원치 못한 차를 가지고 이 연길을 어떻게 넘다 그러? 소대장, 내일부터 벌목 전투를 불이 번쩍 나게 해야지. 예. 그런데 아바이, 어? 대대장 동진 책임 비서 동지가 계시는 걸 보고 마음 놓고 간 게지요. 그러게 말이네. 전에 소대장이 어디에 있어? 예, 전데요. 그래서 묘목을 실어 왔다. 묘목이요? 묘목을 실어 왔다고? 동무들 묘목을 실어 왔대요. 양묘장 운전수 동무로구만. 아니, 책임져 동지, 안녕하십니까? 예. 글쎄 한 돌격대원이 우리 양묘장까지 걸어서 와가지고 오늘 중으로 묘목을 채벌지에 가져가지 않으면 자기네 전에 소대장이 나무를 베지 못한다고. 하도 사정하길래 이렇게 떠났습니다. 자기가 뵌 자리에 제 손으로 묘목을 심어봐야 소대원들 모두가 애국의 마음을 간직할 수 있다고 전에 소대장이 간곡히 당부했다는 겁니다. 그 친구 빗속에서 길을 밝히느라 제 신발을 벗어 태우면서 맨발로 달리는데 발이 터지고 찢기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운전수 동무. 그런데 어째서 맨발이요? 이보라고. 운전 동지, 차가 또 고장 났습니까? 아니, 내 신발도 함께 태워줘. 예? 아니죠, 운전 동지. 친구, 이젠 그만 달리라고. 이 숲길 따라 고추가면 채벌지겠지? 예. 어서 올라타. 여기서부터 눈 감고도 갈 수 있어. 운전 동지, 난 돌격대 버리셔서 가봐야 합니다. 묘목을 부탁합니다. 그럼. 아니, 이보라고 친구. 소대장 동무, 대원 하나는 정말 잘 두었다. 야, 묘목을 많이 실었구나. 묘목을 줬습니다라. 소대장, 이걸 보라고. 이것도 보십시오. 이런. 그 고마운 돌격대원이 묘목을 심는 데 필요한 도구까지 다 장만해서 보냈구만. 야, 정말 쉽지 않은 돌격대원이야. 그러게 말이네. 책임비서 동지, 분명 대대장 동지 서행이죠. 맞지요? 고향도 아닌 여기에 제대배낭을 풀기는 저나 대대장 동지나 다를 바 없는데 어째서 그는 나무한테 베는 것마저 아플 정도로 이 땅을 사랑하는 겁니까? 예? 책임비서 동지. 제대배낭을 맨 그를 흥봉 고개마루에서 처음 만나던 때가 생각나구만. 운전수 동지, 그런데 책임비서 동지가 건설장에서 내려올 때마다 왜 늘 전망대에 가 계시고 합니까? 책임비서 동지를 만나서 직접 물어보. 책임비서 동지, 제대군인 강종민 만날 수 있습니까? 무슨 일이요? 이곳에서 군사복무를 하던 한 천혜병사가 제대되면 여기 흥봉청년 발전소 돌격대 입대시켜달라고 책임비서 동지와 약속까지 했다던데. 있어. 우리 언제 건설장에 지원 나왔던 그 처녀병사? 예. 이 자리에서 약속했지. 장모님께서 몸소 소개하셨던 바로 이 자리에서. 경리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요? 몇 해 전 눈보라 사나운 겨울밤이었어. 닭달나무까지 얼어 터지는 저 삼리령을 넘으시던 장군님의 야전차가 문득 이 역마루에 멈춰 서질 않았겠어.
사나운 눈보라에 야전복 자락을 날리시며 오래도록 서 계시는 장군님께 동행한 일꾼들이 장군님, 자강도에서부터 천리길을 오셨는데 찬바람 속에 이렇게 오래도록 서 계시면 어떡하십니까? 이제 가셔야 할 전선길이 또 천리입니다. 이윽고 장군님께서는 갈리신 음성으로 여긴 금쟁강이 흐르는데 이 강을 길들일 주인이 그렇게도 없단 말이오. 동무들은 내 건강을 걱정하는데 천리를 걸으면 어떻고 또 만리를 걸으면 어떻단 말이오. 내가 고생한 것만큼 인민들에게는 낙이 올 게 아니오. 수령님의 한생을 생각하고 조국의 운명을 생각하면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어. 그때를 생각하면 죄스러움에 가슴이 미어져 자다가도 소스라치듯 깨어나오나. 그래서 우린 언제의 기초를 파기 전에 이 자리에 전망대부터 먼저 세웠어. 다시는 경례하는 장군님을 아프신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시는 불효자식이 되지 말자고 말이요. 얘기를 다 듣고 난 그 여병사는 눈물에 젖어 장군님께서 헤쳐가시는 애국 헌신의 길에 한 줌의 흙이 되어서라도 받들어드리고 한 떨기 꽃이 되어서라도 반겨드리고 싶다면서 제대되면 흥봉청년발전소 돌격대에 입대시켜달라고 간절하게 말하더구만. 그런데 난 그 기특한 여병사의 이름도 물어보지 못했거든. 그는 경례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병사였습니다. 책임서 동지, 여병사가 그토록 쏘고 싶어했던 원제건설장에 전령의 제대병사 강종민 대신 쏘겠습니다. 대장동지! 대장동지! 잘 찾았습니까? 벌목 전투는 어떻게 됐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구른 인차 관통될 것 같습니까? 알파만 제대로 하면 강물을 돌리는 건 문제될 것이 없어. 우리 집 앞으로 편지가 왔어. 편지요? 자, 진옥동물 대학으로 꼭 보내달라는 간절한 사연이 적혀 있더구만. 지휘관 동지들, 진옥이는 꼭 대학으로 와야 합니다. 자강도 용림 산골 평범한 산림보훈의 딸인 그를 아버지 장군님께서는 평양 제1중학교에까지 불러주셨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던 날 대학을 포기한 진옥이가 나에게 보낸 편지 구절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연희야, 너 들었니? 글쎄 아버지 장군님께서 병사들을 찾아 판문점에까지 나가셨대. 어느 순간에 불을 토할지 모르는 적들의 총구를 막아선 옥대어 같은 병사들이 장군님 우러러 소리도 내지 못하고 만세를 부르며 눈물만 흘릴 때 그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그래서 난 결심했어. 장군님의 전선길을 지켜드리는 병사가 될 것을. 지휘관 동지들, 그런 진옥이가 저국보의 처소를 떳떳하게 지키고 대학에 오는 거야 응당한 권리가 아니겠습니까? 경아, 재벌제 오는 통에 집 소식을 듣지 못해 어쩐다? 내일처럼 만나고 나던 통신원도 못 만나고. 부서대장 동지, 경화가 뭐 집 소식이나 듣자고 통신원을 만나는 줄 압니까? 그럼 경화는 매일 아침 신문을 보려고 통신원을 만나곤 했습니다. 군에서 장군님 소식을 제일 먼저 아는 건 저였습니다. 전 출판물 버그번이었거든요. 신문과 텔레비전을 통해서만 배웠던 아버지 장군님을 완공된 원제우에서 꼭 만나 뵐 수 있다는 꿈을 안고
이렇게 달격대복을 입었습니다. 동무들, 내 어젯밤 보시는 꿈을 꾸는데 말입니다. 어떤 꿈을 꿨어요? 글쎄 이 큼직한 걸 따라가면서 1호부터 5까지 발전소가 쭉 일떠섰는데 이 검한 수가 그 모든 발전소들을 종합지휘하는 동격 조정탑 앞에 저 앉아 컴퓨터로 지름을 주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요 만수. 예? 그 꿈에 발전소만 보이고. 이 강을 따라 일떠서는 소년단 야영사, 농민 휴양사, 그리고 저 숲속 한복판에 우뚝 솟은 식료가공 공장들은 안 보였어? 이제 그 말을 하자던 탐인데. 이 친구. 만수동무가 어젯밤 멋진 꿈을 꿨는데? 꿈일 게 뭡니까? 어젯밤 나무를 베느라고 잘 새도 없었는데. 만수동무의 말을 듣고 보니 이 책임비서가 할 일이 정말 많아지겠는걸? 진옥동문 그때 가서 뭘 하겠어? 저 말입니까? 진옥동문 평양에 가서 대학 공부부터 해야지. 책임비서 동지, 대대장 동지도 언제가 완공되면 고향으로 갑니까? 정민동문 흥봉청년발전소 동력기사가 되겠다고 했어. 통신 공부를 해서라도 말이야. 한날 한시에 제대배낭을 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여기 남는데 왜 나 혼자만 가야? 동무하고 정민동무가 갔어? 뭐가 다릅니까? 그한테야 그 여병사가 하나밖에 없는 누이 동생인데. 예? 어차, 내가 이거 비밀을 누설했구만. 비밀이라니요? 자기가 오빠라는 걸 진옥동무한테 말하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그가 왜 지금껏 그 사실을 숨겨왔는지 아나? 이름도 남기지 않고 희생된 그 여병사의 모습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진옥동무의 그 마음이 자기 때문에 흐려지지 않게 그대로 지켜주고 싶어서였어. 알파가 어떻게 됐어? 실패했습니다. 실패하다니? 그럼 이미 있던 채굴장을 관통시켜서 불어난 강물을 빼돌리자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단 말이오? 언제 물이 나타난다! 언제가 미워! 현재 강물은 채굴장 입기까지 차올랐습니다. 굴간 중심부에 장약했던 폭약의 도선들이 먼저 발파된 돌조각들에 맞아 끊어진 게 틀림없습니다. 책임비서 동지, 굴간에 다시 들어가 불발된 도화선에 불을 달게 해주십시오. 알파의 약중이 다 균열이 가서 도화선에 불만 달면 불이 관통되는 건 문제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방에 균열이 가서 불천정이 어느 순간에 걷어내릴지 모르는 그 위험한 곳으로 다시 들어간단 말이오? 대장이 할 일이 없어서 굴 밖을 지키고 있는 줄 아는가? 아니, 진옥동무가 어떻게? 예, 통나무를 다 부렸다고 보고하러 왔습니다. 책임비서 동지, 지금 원재 앵골이 시시각각으로 차오르고 있습니다. 지휘관 동무들, 최악의 사태에 대처해서 언제 수호전을 각오해야겠어. 알았습니다. 동무들, 자 빨리. 참모장 동지! 여보소! 일대 대장 동지 못 봤습니까? 아깝다 보이지 않소? 예. 대장 동지. 동무들은 현장 지휘 가서 대기요. 대장 동지. 명령을 못 들었어? 돌아가. 어서! 대장 동지. 대장 동지! 책임비서 동지가 찼습니다. 책임비서 동지가? 예. 아마 방도가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 내가 올 때까지 누구도 이 앞에 얼씬 못하게 하오. 예. 알겠소?
알았습니다. 대대장 동지. 누구요? 진옥동 아니요? 동문 누구 승인 받고 들어왔어? 그 전질 주고 나가. 못 들었어? 대대장 동지, 내가 정신동무 앞에 두 번 다시 후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가. 명령이요. 대대장 동지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병사를 소중히 안고 있는 내 마음을 그대로 지켜주고 싶다고. 그를 거기에 혼자 두고 왔단 말이오? 진옥동. 대대장! 정신 있어? 대장 동지. 책임져 동지. 이 무서운 것도 모르는 제대군인들아. 정심동무, 덕무가 철룡에서 또 안고 온 철쭉꽃 나무를 장군이 모시게 될 전망대에 심어요.
대장 동지. 아바이 안녕하세요. 무슨 일입니까? 저마다 전망대에 그려진 새 집들을 나눠 가지고 있는데 진옥동무도 빨리 하나 고르라고. 명단 언니 나 어느 집 걸을까? 글쎄, 마음에 드는 집을 짚으렴. 어서. 여거. 누가 벌써 차지했는가요? 방금 전에 태 대장 동지가 거집을 딱 찍고 갔어요. 어머나. 제대로 됐구만. 독신자들한테 집을 주는 법이야 있어? 최민서 동지, 처녀 청각 보고 무작정 새 집에 들어가 살라고 하면 살겠습니까? 진옥동무와 정민대대장의 결혼식을 돌격대 한복판에서 차려주자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말을 들으니 당장 원제가 완공되고 발전소가 왕왕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흥봉이 첫 제대군인 덜격대 부부가 생겨나게 됐구나. 그들의 결혼식은 마감막이 원제 공사를 힘있게 다구치고 있는 돌격대원들에게 신신과 낙관을 안겨주게 될 거예요. 옳습니다! 연희야, 난 지금 행복해. 그건 내가 한 생에 간직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야. 난 여기 흥봉 땅에 영원히 뿌리 내리기로 결심했어. 난 내가 택한 길을 후회하지 않아. 후회란 자기 양심이 깨끗이 못할 때 생기는 것이 아닐까. 나는 진옥이의 결심을 더는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 이제 내가 그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성의는 첫나룻뿐이었다. 희한하구나. 우리 소대장 이 옷을 입고 나서면 흥mon굴 안에 선녀가 내려온 줄 알겠군. 나도 이 옷 입고 첫날상에 척 서고 싶은데. 서보지 뭐. 근데 이 첫날 옷을 시집에서도 보내오고 평양에 있는 동무도 보내왔는데 어느 것부터 입힌다? 아바이, 둘 다 입지요. 시집 것도 곱겠는데. 그래요? 제시가 봐이. 나죠. 진옥소 대장이 결혼식 날 첫날 옷을 안 입겠다고 했대요. 그게 무슨 소린가? 첫날 옷을 안 입다니.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정민동무 아버지한테 군소리까지 쳤구만. 시어머니가 지은 첫날 옷을 며느리가 입으면 한바구처럼 환해질 거라고. 진옥동무, 첫날 옷을 왜 입지 않겠다는 거요? 아니, 늘 땀에 젖은 도격대범만 입고 있던 진옥동무가 화려한 치마 저고리를 입게 됐다고 온 중대동무들이 제일처럼 기뻐한단 말이오. 진옥동무, 시어머니가 첫날 옷을 지으면서 그냥 울었다. 군사복무를 마치고 우리 흥봉 청년 돌격대로 탄원에 오다가 희생된 딸을 생각하면서 말이오. 그 딸에게 다 주지 못한 마음까지 합쳐서 지은 첫날 옷인데. 바로 그 딸, 하나밖에 없는 오빠의 행복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자리마저 비워두고 먼저 간 여병사 앞에 이 덜격대복을 벗을 수 없습니다. 대장 동지, 제가 결혼식 날 덜격대복을 벗었다고 해서 탓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옷을 벗으면 청년 영웅도로에 바쳤던 양심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명단 언니를 잃게 되는 것만 같고, 또 마음속에 박혀있는 얼음 조각 때문에 연로한 몸으로 오늘까지도 건설장을 떠나지 못하는 제시가 바이를 잃는 것만 같고, 이 밤에도 원죄를 싸우며 한 줌 한 줌의 진흙 속에 자기의 깨끗한 양심을 묻고 있는 서대원들 모두를 잃게 되는 것만 같은데.
부장 동지, 내가 결혼식 날이라고 해서 순간이나마 이 덜격대복을 벗는다면 지금 이 시각에도 생날군 야전복 차림으로 최전년 처소에서 바람세찬 북방의 험준한 산발들을 눈꽃 넘으시는 아버지 장군님 앞에 죄를 짓는 것만 같아. 참. 대장 동지, 지휘관 동지들,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결혼식 날, 덜격대 제복을 첫날옷으로 입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부모들이 지어주는 화려한 첫날옷 대신에 땀에 절은 덜격대복을 입고 결혼식을 한다. 생날근 야전복을 벗지 못하시는 어버이 장군님의 애국 헌신의 길에 자신들의 인생을 세우려는 그들의 정신세계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게 바로 선군시대 청년들이지요. 위원장 노무, 진옥동무와 종민동무의 돌격대복을 잘 만들어서 온 함주 땅이 보란듯이 결혼식장에 내세웁시다. 예. 굳은 길 가는 아버지를 목매여 그려보며 빗바람 막아 드리고파 그 길을 앞서는 마음 우리 언제면 자식된 돌을 다하여 모시랴 아버지 우리 장군님 아버지 해친 장길에 행복의 본이로고 아버지 겪은 고생 덕에 시름을 모르는 우리 천만 노고를 가갚아드릴 그날은 언제나 아버지 우리 장군님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용도자 김성일 동지께서는 완공된 금진강 항공청년발전소를 현재 지도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성일 동지께서는 완공된 발전소를 돌아보시면서 군 자체의 힘으로 이처럼 거창한 선군시대 창조물을 불과 5년 동안에 일떠세운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이것이야말로 우리 청년들의 정신력이 얼마나 위력한 것인가를 온 세상에 다시 한번 과시한 것이라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아버지 장군님! 봉사보원 동지, 오늘 행사엔 어떤 손님들이 참석합니까? 아버지 장군님께 기쁨을 드린 돌격대원들이 참석해요.
진호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보내주신 초대장을 받아안고 이 영광의 자리에 참석한 흥봉청년발전소 돌격대원들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어제 경리하는 장군님께서는 머나먼 전성길에서 흥봉의 청년 돌격대원들이 평양 참관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그들의 발전소를 건설하느라 언제 한번 식당에도 가볼 새가 없었겠는데 우리가 성대한 국가위원회를 차려주자고 그러면 훗날에도 두고두고 추억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동무들에 대한 뜻깊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내가 얼마 전에 흥봉청년발전소에 가보았는데 그들은 산을 떠옮기고 강물을 돌려 산중에 바다와 같은 호수를 펼쳐놓았습니다. 그때 강정민, 나진옥 제대군인 부부의 집에도 들렸댔는데 벽에 걸어놓은 두 벌의 군복과 그들의 결혼 사진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모들이 해준 첫날 옷이 아니라 수수한 돌격대복을 입고 결혼식을 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의 결혼 사진에서 한 생을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 정신으로 살려는 제대군인 돌격대 부부의 기특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러시면서 경리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 후대들은 그들의 위훈이 언제의 깊은 호수 밑에 보석처럼 깔려 있다는 걸 모를 것이라고 흥봉의 청년 돌격대원들 모두는 진주 보석과도 같은 귀중한 존재들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연이지. 네가 우리 장군님 하시는 진주보석이 되다니. 난 너의 머리에 한갓 보석 빈침을 곱게 채워주려고 했지만 아버지 장군님께서는 널 온 나라가 다 아는 선군시대의 진주보석으로 내세워주셨구나. 연희야, 아버지 장군님의 품은 이 세상 천만 보석들을 다 찾아 빛내주시는 따사로운 태양의 품이야. 연희야, 진호가 나도 너처럼 바닷속 깊은 곳에 묻혀 있어도 변함이 없는 진주보석같이 아버지 장군님께 가장 순결하고 깨끗한 양심을 바쳐가겠어. 연희야, 진호가 수하늘 땅이 끝난데도 인민을 위해 가신 아버지 그 길 우리들이 앞장서 헤쳐가리라. 우리의 마음 순결한 마음
아,